부의 심리학 김경일. 시험의 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 어떤 시험이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뇌의 효율을 위해 상당히 많은 것들은 미리 정해진 방식에 의해 반응이 도출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반응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람의 이런 휴리스틱을 잘 알고 있다면 시험의 답안을 미리 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런 답안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방송에 많이 출연하여 유명하신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새로운 책이다. 심리학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이 책은 돈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연 심리학에서는 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간 심리의 측면을 궁금해하고 밝히려고 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율성이 커지는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다. 바쁜 러시아워를 뚫고 근무지까지 깔끔한 복장으로 출근을 하여 상사의 눈치를 보며 근무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부하 직원의 재택근무는 느슨해도 너무 느슨한 것만 같다. 그럼에도 이렇게 느슨한 재택근무가 오히려 키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율성이다. 자율적 조직은 평상시에는 다소 느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는 조직의 리더나 지도부조차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기존의 위계가 느슨해진 상황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떤 일의 처리 방식을 기존과 다른 형태로 해보이는 자발적 전환성을 의미한다. 딱딱한 위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느슨한 형태의 재택으로 변하면서 딱딱했던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지게 되었다. 실제로 꽤 많은 기업들에서 온라인으로 업무 회의를 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훨씬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율적 개인과 조직으로 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 상승되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비윤리적 범죄의 이유를 알아내려는 연구들은 꽤 많았지만 그런 시도와 노력들의 대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사람 요인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보면 비윤리적 행동의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환경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조직이 상황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의외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의외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조셉스 교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윤리적이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다. 그런데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만 높다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중요했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수준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것을 하는 사람이 원래는 가장 바람직하며 활력 넘치던 일꾼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일과 여유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바쁜 사람이 더 자극적인 것을 받아야만 만족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인 르네 반더 발 박사와 로테 반딜렌 교수는 바쁠수록 사람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크고 자극적인 대상이어야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음식뿐만 아니라 맛의 강도, 금전적 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에게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우선 그들로 하여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바른 말의 중요성. 좋은 말은 어떻게 사람과 조직을 좋게 만들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에는 공격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탈리아 토렌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페데리카 카비치오 교수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폭력적이거나 적대적인 말을 듣고 말하게 한 후 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하는지를 관찰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뒤섞인 단어들을 조합해 의도된 문장을 만들어야 했다. 공격적인 문장들을 받은 사람들과 일반 문장을 받은 사람들은 30번의 단어 정렬을 수행한 후 다른 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결과는 공격적인 문장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문장을 받은 사람들보다 48%나 높은 강도로 전기 충격을 상대에게 가했다. 이 실험으로 우리는 폭력적인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무관한 일과 대화에서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기술. 누군가 실패와 실수를 한 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재도전의 의지마저 잃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도전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럴 때 필요한 이론이 바로 손익평형 효과이다. 손익평형 효과란 이전에 거둔 실패로 인한 손실을 정확히 메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도전을 한다는 이론이다. 도박에서 100만 원을 잃은 사람에게 게임을 제안한다고 치자. 이때 옵션 A는 50%대 50%의 확률로 이기면 40만 원을 주고 지면 40만 원을 잃는 것이고, 옵션 B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대부분은 옵션 B를 선택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옵션 A의 금액을 1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옵션 A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에 걸린 돈이 이전에 잃은 금액과 같은 경우에만 도전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론을 활용하면 누군가가 다시 도전하게 만들려면 그가 잃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그를 도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날씨와 집중력의 상관관계. 인간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리고 날씨 또한 우리의 판단과 주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호주 시드니 교회 잡화점에서 2달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4시 사이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요셉 포카스 교수는 이런 상황을 준비했다. 가게 계산대에 볼펜, 병따개, 동물 피규어, 저금통 등의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연구진은 사람들이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각 물건들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측정했다. 관찰의 결과 흥미로운 내용이 드러났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일수록 사람들은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억한 것이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사람들의 감정은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외부 환경보다는 상품 자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집중력 자체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른 요인에 대한 억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안의 가치를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때에는 맑은 날씨일 때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에는 흐린 날을 선택해 회의를 주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갑질을 방지하는 방법. 권력이란 말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다. 심리학자들은 주관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주관적 느낌인 권력감을 연구한다. 갑질은 자신의 권력보다 권력감이 커졌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적 권력감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권력감의 불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특정 분야의 초보로 만들어 권력감 따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배우면 이런 곳에서는 저권력자가 되므로 권력감이 강화되기 힘들어진다. 또는 동등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같은 곳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다. 동창회 같은 곳에 다니면 좋은 이유 중 하나이다. 불면증의 의외의 원인.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말이 외롭다는 얘기이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토마스 조이너 교수와 그의 제자인 멜라니 홈 박사가 우울감과 관련해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그 메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 결국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그 부작용으로 수면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또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외로움과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 저자는 말한다. 과소비의 의외의 원인.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로도 증명된 것이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삶이 불행하지 않더라도 슬픈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 이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욕구의 상당 부분이 엉뚱하게도 물건의 소유욕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 포금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이이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 모으기에 열중한다거나 존중받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 성인 중 일부가 보상이나 지위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후계자를 고를 때 주의할 점. 맹수 세계의 최고 우두머리인 사자가 350만 년 동안을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원동력은 바로 이타성 때문이라고 한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그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른다. 하나의 프라이드는 30에서 40마리의 사자들로 이루어진다. 사자의 사냥은 우두머리의 무리와 경쟁자의 무리가 협동해서 먹잇감을 잡는다. 사냥에서 성공하면 우두머리는 경쟁자의 부하들에게도 먹이를 나눠주는지 살핀다. 사자가 우두머리 자리를 물려주는 중간 보스는 경쟁자의 부하들을 챙기는 녀석이라고 한다. 프라이드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이렇게 이타적인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준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돈과 같은 현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승진은 그가 받은 상이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실패의 교훈. 건강해지는 방법은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덜 먹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업과 인생에서도 통하는 얘기다. 성공 비법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현명한 행동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실패에서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실험을 소개한다.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심리학자 아일레 피스바 교수와 로런 에스크레스 윙클러 박사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간단했다. 세 종류의 상자가 있는데 첫 번째 상자는 1센트 손실 상자, 두 번째 상자는 20센트 획득 상자, 그리고 세 번째 상자는 80센트 획득 상자였다. 상자는 겉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에게 3개의 상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참가자들이 어떤 상자를 선택했어도 연구진은 거짓말로 첫 번째로 선택한 상자가 1센트 손실 상자였고 두 번째 상자가 20센트 획득 상자라고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사람에게는 다음으로 실험에 참가할 대기자에게 하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미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은 실험을 아직 시작하기 전인 참가자에게 어떤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었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다 1센트 손실 상자가 아니라 20센트 획득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3개의 상자 중에서 1센트 손실 상자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대기자는 나머지 2개의 상자는 모두 20센트와 80센트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게 되지만 사람들은 20센트 획득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이번에는 대기자들에게 2가지 상자의 위치 중 어느 상자의 위치를 알고 싶냐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정보는 놀랍게도 20센트 획득 상자의 위치였다. 이 실험의 결과 연구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보다 성공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실패를 공유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패를 피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값진 일이란 점이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실패의 경험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은 존재할까? 사람들은 돈과 도덕성을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무작위로 당첨된 고객에게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상품권은 2개의 회사에서 후원한 상품권으로 상품권에는 후원한 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하나의 회사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장한 회사였고 다른 회사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성장한 회사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고객들이 어떻게 상품권을 사용하는지 관찰하였다. 윤리적인 회사의 로고가 찍힌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쇼핑을 하는데 오래 걸려 천천히 사용을 했지만 비윤리적인 회사의 로고가 찍힌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충동 구매를 하듯이 한 번에 다 써버렸다. 사람들은 더러운 돈이니 빨리 써서 해치워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돈을 막 쓰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부모가 그 돈을 어떻게 힘들여 벌었는지 잘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으로 대응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돈을 더 저축하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모으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에 대한 유용한 조언으로 가득하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돈과 인간 심리에 대한 64가지 이야기들이 2개의 파트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다. 직장 생활 그리고 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담겨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2~3페이지 정도의 길이라 출퇴근길에 한두 편씩 읽으며 다니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